2001년 10월 13일 오전 10시 10분경 부산 D정보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실 뒷문에 나타난 두 눈동자. 불안과 분노가 섞인 두 눈은 누군가를 찾는 듯 교실 안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교실 문을 박차고 한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실로 난입한 남자의 정체는 2주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이 학교, 이 반의 학생이었던 김군이었습니다. 사회과목 수업의 노트 검사가 진행 중이던 교실은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교실로 들어온 김군은 복도 창문줄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박군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교복 상의에서 신문지로 말아두었던 식칼을 꺼내 박군의 등 왼쪽 부위를 그대로 공격했습니다. 교사가 미처 저지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교실은 정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23cm가 넘는 정말 커다란 식칼에 찔린 박군은 심장을 관통당해서 쓰러지게 되죠. 현장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 의해서 박군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도중 사망하고 맙니다. 사건을 저지른 김군은 박군이 쓰러지자 교실 복도에 칼을 내던지고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김군은 옷가지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박군의 친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침 사건 직후에 화가 난 박군의 친구들이 복수를 하겠다면서 김군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마주쳤겠죠. 그리고 마주친 그들 사이에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경찰이 도착해서 김군이 검거가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군이 경찰에 연행되는 와중에도 박군의 친구들은 복수를 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웠고요. 김군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까지 찾아와서 네가 박군을 죽이고 나니 자유로워진 것 같냐? 너는 석방돼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17살에 불과한 소년이 이렇게도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김군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맞고 분노가 쌓이니까 그동안 맞은 게 계속 생각났어요. 범행 당시 저도 죽을 각오하고 찔렀거든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김군의 말만 딱 들어봤을 때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것이 됩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검거 직후 김군은 입학 전부터 박군이 심한 괴롭힘을 이어왔었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김군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이 박군보다 키가 크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를 되게 자주 때렸고 심한 장난, 그러니까 말이 장난이지 폭행을 해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김군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한 박군이 김군에게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학교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박군과 김군을 교사가 불러서 면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나 확인 절차도 없었고요. 그냥 허무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끝나버립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김군에게 돌아온 것은 집단 구타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에 일진회나 불량 서클과의 연관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교내 강력 사건들이 이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군과 박군 모두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학생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요?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군과 박군 두 학생은 모두 결손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군은 10여 년 전에 부모가 별거를 한 뒤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성적은 최하위권, 지각과 결석 또한 상당히 좀 자주 있었다고 해요. 박군 역시 이혼 가정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퇴학, 재입학, 전학을 반복한 기록도 있었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상당히 많은 문신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의 학급에서는요, 이 박군을 좋아하고 따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상반되었어요. 김구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울리는 친구들만 있는 정도였는데 이 박구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1학기 때 반장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군이 반에서 속칭 짱으로 통했기 때문에 주로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이런 자잘한 사고들을 여러 번 일으켰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타겟이 주로 김군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이었어요. 이 김군의 친구들이 김군한테 노래방에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군은 좀 가고 싶지 않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끝나고 엄마 가게 일을 조금 도와야 한다 라면서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친구들 사이의 대화죠. 근데 이 옆에서 이런 이 친구들의 대화를 들었던 박군의 친구들이 김군과 김군의 친구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이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바뀝니다. 여기서 박군의 친구들은 자신들도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해요. 야, 너네 노래방 가니? 우리랑 같이 가자. 당연히 이 박군이 좀 반에서 짱으로 통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약간 그런 무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김군이 같이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김군의 친구들이. 그래서 각자 핑계를 대면서 노래방은 다음에 가자. 나 오늘 갑자기 뭐 일이 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조금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교실에 들어온 박군이 이 작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전해 듣고 노래방 안 간다고 한 놈 누구냐? 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김군이 애들을 선동해서 노래방에 못 가게 됐다면서 김군을 반 아이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김군의 얼굴에는 심각한 상처가 남게 됐죠. 피도 났고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학교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교실 안에서 그것도 동급생이 그부들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단순한 다툼으로 인지를 한 건지 아니면 심각함을 알고도 덮으려고 그런 건지 김군과 박군을 불러서 하나마나한 화해를 시키고 박군에게는 반성문을 쓰게 한 뒤에 그냥 되돌리고 끝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박군이 그냥 그만뒀으면 되는데 분노를 못 이기고 인터넷에 김군을 위협하는, 김군을 저격하는 내용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짓을 했냐면 김군의 엄마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같이 올린 거예요. 결국 김군은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박군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박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10월 13일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새벽 3시경에 김군은 친구 집 베란다에서 잠을 자면서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김군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친구네 집 부엌에 꽂혀 있었던 식칼 하나를 몰래 꺼내서 수건으로 감은 다음에 종이 가방에 담아서 감춰뒀죠. 한편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왔음에도, 그러니까 학생이 2주 동안 무단결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김군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보내라라는 전화를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요. 시간은 계속 흘렀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서 사건 당일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김군은 범행 당일에 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잘 지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교실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김군은 피고인 최후 진술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다.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처벌받는 게 두렵긴 하지만 나 때문에 박군이 죽었으니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군에게 미안하고 엄마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동기에 대해 정상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 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서 망설임 없이 치명상을 입혀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대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상해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 동기와 피고인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해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경솔한 판단을 했다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1심에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김 군에게 내려진 형량은 청소년 범죄의 형량으로는 중형에 해당하죠.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에 김 군과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김 군의 어머니가요, 담당 변호사에게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좀 더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변명을 하고 상고하는 것이 부끄럽다. 우리가 지은 죄는 충분히 안고 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 군을 찾아간 취재진의 질문에 김 군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제가 죽일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미안하고 남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요. 죽은 박군 목까지 열심히 배우고 나가서 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영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던 김 군이 가출 이후에 친구의 집에서 지내면서 컴퓨터 파일로 영화 친구를 40회 이상 돌려봤던 거죠. 아무리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할지라도 김 군의 살인 행각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박 군의 폭력 역시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 두 학생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런 것들 이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교의 안일한 대처와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동급생들의 방관으로 인해 두 학생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버렸죠. 학교폭력이 사회에 문제가 된 이후 교육당국과 경찰의 대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에 33.8%가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요. 부모나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학생 중 41.8%는 도움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와 의지 있는 교사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되고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제2, 제3의 김군과 박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2001년 부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교실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